안녕하십니까. 밸런스 자산연구소 김지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밸런스 은퇴지갑이 책잘 중심으로 다시 업그레이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변경된 어떤 판단 기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건강보험 부분 쪽은 특히 그 2022년 9월 달에 대대적으로 개편이 됐죠. 그래서 피부양자 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보험료도 좀 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 어떤 소득이든지 소득 부분 쪽을 다 뒤져가지고 결국 그걸로 피부양자도 이제 탈락해서 돈을 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보험료도 전체적으로 좀 오르는 이런 식으로 지금 개편이 됐지요. 건강보험료는 지금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 건강보험이 계속 적자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죠.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세금으로 메꾸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퇴직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퇴직하게 되면 제일 먼저 지금 직면하게 되는 것이 건강보험을 어디다가 나는 넣어야 되는지 지역으로 그냥 가는지 그럼 나한테 딸린 피부양자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 쪽이 빨리 결정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건강보험 현황을 먼저 좀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대상자야 당연히 이제 전 국민 5천만 명이 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그 건강보험은 이제 크게 직장이냐 지역이냐 크게 둘로 갈라져요. 그러면 이제 직장이 전체 한 4분의 3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합치면은 3,700만이 넘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4분의 1이 우리가 지역가입자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럼 직장가입자는 그럼 3,700만 명이 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고 직장 가입자에는 무엇이 있냐면 직장 가입자에 붙어 있는 피부양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가입자와 거기에 딸린 피부양자 이게 그 3,700만이란 얘기고 직장 가입자당 피부양자가 거의 1대1이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 한 명에 피부양자가 평균 한 명이 딸려 있는 거죠. 그리고 지역 가입자는 세대주가 대표로 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딸린 뭐 부모님이라든가 같이 사는 그런 분들은 마찬가지로 같이 거기서 모아서 이제 내는 거고 소득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은 당연히 그냥 지역 가입자에 딸려서 그 건강보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지금 피부양자를 줄이고 있는 거죠. 그 솔직히 기준을 강화해서 그래서 최소한의 사람을 빼고 피부양자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현재 지금 피부양자를 보면 60세 이상 부분이 한 3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20살 아래가 한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경제활동 인구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 비중이. 그건 왜 그러냐면은 작년도 개편, 2022년 9월 개편으로 피부양자 중에서도 소득이 조금 있거나 아니면은 재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분들은 점점점 이제 피부양자에서 탈락해서 보험료를 따로 내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피부양자로 퇴직하는 분들이 가는 것도 굉장히 지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 퇴직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첫 번째 이제 숙제입니다. 그러면 이 퇴직자들의 이제 건강보험 부분 쪽에서 뭐가 문제냐면 이 건강보험료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사실 부동산 관련된 세금보다도 더 많이 내게 되는 분이 많아요. 특히 이제 퇴직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산 부분들 쪽이나 이런 부분들이 직장 가입자 달리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직장 가입자는 재산을 보진 않아요. 보험료를 계산할 때. 그런데 지역 가입자는 재산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몇 년처럼 이제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 있으면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건강보험은 죽을 때까지 내는 거예요. 부동산세는 집을 팔아버리면 끝나지만 건강보험료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쉽게 해서 건강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까지 갔을 때만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건강보험이 계속 적자다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가 서비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른 외국에 비해서 어떤 나라보다도 좋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비용 부분 쪽을 결국 커버해야죠. 그러니까 보험료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보험료가 떨어질 일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 살아계시는 동안에. 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퇴직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선택지는 뭐가 있느냐? 그거죠. 그거는 이제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조건이 되면은 피부양자로 가는 게 제일 좋죠. 자기 자녀라든가 다른 쪽에 피부양자로 가는 게 좋고, 피부양자로 갈 수 없으면은 그러면 직장을 나왔을 때 직장 내서 내던 보험료를 계속 내는 임의계속 가입자로 가든지, 임의계속 가입자도 직장 가입자입니다. 직장 가입자의 그 특수한 형태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월급이 좀 작더라도 거기에 다시 재취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직장 가입자가 되는 거예요. 그 퇴직했더라도 다시 그 회사 옮길 때처럼 직장 가입자가 되는 거고, 이것이 다 여의치가 않고 그러면 결국 지역 가입자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지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피부양자나 임의계속 가입자나 직장 가입자, 이것은 전부 다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지역 가입자인 거죠. 자, 이렇게 네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피부양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부양자 부분 쪽이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퇴직하는 사람이 피부양자가 될지 안 될지부터 이제 먼저 봐야 되지 않습니까? 피부양자가 되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각각의 단계별로 조건을 못 맞추면 그냥 탈락입니다. 그 뒤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피부양자 조건이 따지고 보면 되게 복잡한데, 사실은 그걸 다 볼 필요가 없는 것이 자기 해당 사항이 있는지를 순차적으로 보셔서 빨리 결정해 버리면 되는 거지, 그거를 뭐 해당 사항도 없는 것까지 다 읽어보고 한참 읽어보고 복잡한 거 다 생각하다가 이건 내 거 아니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이제 먼저 피부양자 조건의 1차 조건을 먼저 보시면,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 피부양자가 직장 가입자에 딸린 거다 보니까 가족 중에 직장 가입자가 없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 없으면 피부양자도 없는 겁니다. 갈 데가 없잖아요. 그 넣을 데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자기 가족 중에서 직장 가입자, 우리 애들, 아니면 뭐 배우자, 누가 있지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보시면 넓게는 보면은 자기 집사람이 직장이면 당연히 그쪽을 넣을 수 있고, 자기 자녀 중에 누가 직장 가입자도 넣을 수가 있고, 자기 자녀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전업주부인데 그 자기 사위가 뭐 직장 가입자다, 그럼 글로 넣으면 됩니다. 손자나 손녀한테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범위가 넓고, 그리고 배우자의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올라갈 정도로 넓은 범위가 다 자기 그 직장을 다니는 가족만 있다면은 글로 피부양자로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피부양자는 어디다 넣는다고 해가지고 불이익이 없어요. 뭐 어디다 넣으면 보험료를 더 내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이름만 그쪽에 올려놓는 것이고, 또 한편 뭐냐면 한 직장인이 자기에 딸린 피부양자의 인원 제한도 없습니다. 10명, 20명. 뭐 지금 뭐 2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재산 과표가 지금 9억 이하여야 한대요. 그럼 재산 과표가 9억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라는 건데, 그거는 재산 과표가 9억이라는 거는 시가로 따지면 21억 정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집 한 채, 아파트다 그러면 21억이 넘으면은 그 뒤에 있는 조건을 아예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냥 피부양자 안 되니까. 강남에 있는 상당 부분의 아파트 다 피부양자 안 됩니다. 그거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으면.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반반씩 따져보면 됩니다. 20억짜리 아파트 반반씩 따지면 10억씩입니다. 과표는 시가의 한 42%. 그 다음에 과표는 공시가를 아신다면 공시가의 60% 정도가 과표인 겁니다. 그래서 과표와 시가와 공시가 기준을 잘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산과표가 9억 이하라는 것은 공시가로 보면은 15억 정도고, 시가로 보면 21억 정도가 넘어가시면은 피부양자 탈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에 2차, 3차 조건은 보실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본적인 거는 아니다 라고 하면, 그럼 다음 조건을 보셔야 돼요. 내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다음 조건은 소득별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자기 해당 사항을 보시면 되는데, 제일 먼저 퇴직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예금이라든가 이런 걸 넣어놨지 않습니까? 펀드 같은 것도 있고, 그러면 이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당이 나오는데, 연간 이자하고 배당을 다 합쳐봤더니 그게 2천만 원이 넘어요. 세후로 통장에 찍힌 건 말고 세 전으로 2천만 원이 넘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볼 거 없어요. 그냥 피부양자가 안 되는 겁니다.
탈락이에요. 그 뒤에 다른 조건들 자꾸 따져보지 마세요. 다른 조건 다 맞아도 안 돼요. 이거 하나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어떤 소득이냐면 사업을 하시는 임대소득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순수입이 제로여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그런 분들은 임대사업자든 저기든 순수입이 공제까지 제해서 빵원이 돼야 돼요. 1원이라도 있으면 PB양자 안 됩니다.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공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비용을 어떤 경우는 50%, 어떤 경우는 60% 이제 이렇게 제외하게 되는데 거기서 공제까지 제했을 때 이제 0원이 돼야 되는 그겁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임대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세무서하고 구청해야 하는데 구청에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무서 무조건 해야 되고 세무서에는 했는데 구청에는 안 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냥 임대소득으로 연 400만 원 정도 들어오시면은 순수입이 0원으로 잡힙니다. 이 경우 그러니까 이거보다 넘으시면 피부양자는 탈락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청까지 신고했다. 구청까지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신 분은 수입이 연간 1,000만 원이 넘으면 탈락이에요. 연간 1,000만 원이 되면 그것이 순수입이 빵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연금을 받는 분들. 연금을 받는 분들이라는 것은 공무원연금이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런 공적연금 부분 쪽만 계산을 하는데 그것이 연간 2천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는 탈락입니다. 연간 2천만 원이라고 넘는다는 것은 이 연금이 뭐 한 달에 한 166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세전으로 166만 원이 넘어가면은 탈락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공적연금이잖아요. 국민연금도 한 달에 166만 원이 넘어가면 탈락이죠.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고 다 피부양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득 중에 하나는 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라도 걸리면 잘리는 겁니다. 피부양자가. 어렵게 여기까지 이제 통과했어요. 다 그냥 찔끔찔끔 있는 거예요. 뭐 이자도 조금 있고 연금도 조금 있고 그런데 다 이 기준 하나에는 이제 안 맞췄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는 피부양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는 전부 다 합산으로 또 봅니다. 합산으로 볼 때는 종합해서 보는 거거든요. 이제 재산이 아까 과표가 9억보다 이제 아래고 5억 4천보다 위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로 말씀드리면은 13억에서 21억 정도 되는 집을 가지고 계신다든가 재산이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소득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금융소득도 뭐 2천만 원은 안 되지만 이렇게 소득을 다 합칩니다. 그럼 다 합쳤을 때 그것이 그 1,0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금융소득이 1,000만 원 넘어갔다? 그러면 아까 말한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에 됐으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금융소득만 있는 분 같은 경우에 하지만 자기 집값이 13억이 넘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탈락인 거죠. 그러면 이제 제일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내 집값이 시가로 13억이 안 된다는 거죠. 과표도 5억 4천 미만이라는 거예요. 조그만 집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면은 집은 뭐 크다 작다를 떠나서 좀 지방이거나 해서 좀 가격이 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자 소득이나 연금이라든가 뭐 근로 조금 어디 가서 일해서 조금씩 받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다 합쳤을 때 그 소득이 2천만 원보다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한 달에 이래저래 해서 생기는 소득이 166만 원이 넘어가 버리면은 그러면은 조그만 집을 가지고 있어도 피부양자가 탈락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피부양자 요건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학생이라든가 아주 그 연로하신 분들 그래가지고 뭐 재산도 어느 정도 다 넘기고 이제는 퇴직한 지도 오래돼서 소득 별로 없고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 그래가지고 그 애들이 주는 용돈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사시는 그런 어르신들 그 정도만 피부양자가 된다는 겁니다. 뭐 돈 좀 있는 뭐 어르신들 연금이 많다든가 공무원 하셨다든가 이런 분들은 거의 힘들죠.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제 퇴직을 하게 되게 되면 나는 피부양자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럼 나에 딸렸던 피부양자들이 있잖아요. 직장 다닐 때. 그분들도 옮겨야 되잖아요.
피부양자가 피부양자를 부양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옮기는 쪽으로 다 싹 다 옮길 수도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옮기게 되는데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병원비 본인 부담 상한제를 고려하셔서 옮기는 것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병원비 중에서 일부 항목, 본인 부담 항목에 상한이 있어서 그 이상으로 병원비가 나오면은 그 항목은 돈을 더 내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냈더라도 나중에 돌려받는 그 제도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자, 그럼 상한액이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럼 상한액이 사람마다 틀린데 왜 틀리느냐? 그거는 피부양자,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 기준이 아니에요. 보험료를 내는 사람의 그 보험료 기준으로 등급이 다르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은 상한선도 높아져가지고 병원비가 꽤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내야 된다고 아주 많이 나와야지 그때서야 이제 그 부분 쪽을 정지를 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보험료를 조금 내는 직장 가족이 거기에 내가 피부양자로 넣었을 경우에는 그 직장 가입자 내는 보험료가 낮기 때문에 상한선도 낮아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병원비가 높이 올라가도 이제는 거기서 멈춰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어디다 넣으시는 게 유리하겠어요? 가족 중에서 건강보험료를 가장 낮게 내는 그 가족한테 피부양자로 그쪽에 이제 얹히는 겁니다. 만약에 자녀가 많다면 자녀 중에서 보험료를 제일 적게 내는 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자식이 아니라 돈을 가장 못 버는 자식한테 오히려 피부양자를 옮겨야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 그럼 무슨 병원 비용을 안 내는 거냐? 라고 물어보시면은 여기 표에 보시다시피 우리가 병원 한 번이라도 가보셨으니까 진료비 명세서를 봤거든요. 병원에 입원 계산하시면은 중간 계산서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되게 말이 어려워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학계만 보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표에 있는 것처럼 꼼꼼히 한번 보시면은 급여라고 써 있는 부분, 요거랑 똑같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명세서는. 거기서 보면은 일부 본인 부담금이라고 있고 그 안에 본인 부담금, 공단 부담금이 나눠져 있는데 그 맨 왼쪽에 있는 그 작은 본인 부담금의 항목에 밑에 보면 합계가 나오는데 그 합계에 상한이 있다는 거고 그 상한을 넘어가는 부분만큼이 상한액 초과금이라고 해서 밑에 찍힙니다. 그걸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상한액 초과금이 나오는. 그럼 이 상한액 초과금의 이 상한액이라는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누구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느냐, 직장인 애들 중에서, 가족 중에서 그 사람의 보험료 등급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어느 정도 달라지느냐? 그러면 뒤에 한번 이제 보시면 이 소득은 10분의 1로 이제 나눠져 가지고 건강보험료도 10분의 1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가장 그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 2022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달에 지역이든 직장이든 한 달에 건강보험료를 23만 원 이상 내시는 분들은 제일 윗등급이에요. 제일 윗등급은 이 본인 부담 상한액도 높아요. 그런데 이게 대폭 올라간 것이 작년만 하더라도 약 6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 거는 2023년 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지금 예시가 나와 있는 것이 10등급 위에는 거의 2배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만 원이 넘어요. 결국은 이게 본인 부담 금액이 10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는 전체 병원비가 수천만 원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본인 부담금 상한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가야지만 이제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700만 원이 나오면은 600만 원까지만 본인 부담 상한액에 해당이 돼서 내고 나머지는 내지 않아도 됐는데 이제는 다 내야 된다는 겁니다. 나오는 쪽쪽.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애들 중에서 보험료를 예를 들어서 직장에 다니는데 16만 원 정도 이제 매달 보험료를 내는 그 자녀가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 그 내가 피부양자로 얹히면은 그러다가 이제 병원 가게 돼가지고 치료비를 내게 됐을 때 본인 부담 상한액은 작년에 360만 원인데 지금은 538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538만 원이 넘는 그 금액이 나오면은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굳이 보험료를 높은 그 자녀한테 내가 피부양자를 편입할 필요가 없죠.
낮은 데로 갈수록 이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보험료가 뭐 10만 원도 안 되고 뭐 9만 원 정도도 안 되는 4, 5등급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이게 한 155만 원만 넘어가도 그 보험료, 그 병원비가 이제 거기서 멈춰버린다는 거죠. 전체 병원비가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체 병원비 중에서 본인 부담금이라고 맨 왼쪽에 있는 작은 부분,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원비 본인 부담 상한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 병원비 본인 부담 상한제 이 금액 정도는 굉장히 큰 수술을 하거나 해야 되지만 대부분은 이거 어디다 쓰느냐면 요양병원에서 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요양병원에 들어가셨다. 그럼 피부양자잖아요. 부모님 대부분. 그 정도 되시면은 그 부모님을 누구의 피부양자로 하냐면 뭐 저도 직장 다니고 우리 자녀도 직장 다니면 우리 그 자녀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손자 쪽이죠. 손자 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 보험료가 더 낮고 그러면 본인 부담 상한 기준도 더 낮아지고 그러면 그보다 더 나왔을 때 훨씬 환급받거나 내야 되는 돈이 적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려해서 편입 대상 가족을 정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이 있죠.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은 매년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한 번 피부양자 됐다고 영원한 피부양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자를 받는데 적금 들어서 3년치 이자를 한꺼번에 받아요. 3년치 이자를 한꺼번에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 금액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피부양자 탈락입니다. 그럼 그것이 다시 줄어드는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피부양자가 될 수 있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나눠 받으나 한꺼번에 받으나 사실은 내가 받는 이자는 뭐 똑같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피부양자가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임대소득이나 이런 부분도 이 기준을 보고 그 경계선에 있는 부분들은 좀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경계선에 있어가지고 몇십만 원 더 받아가지고 딱 걸려요. 제가 이런 분도 봤어요. 주위에서 보험 설계사 하시는 분이 나중에 무슨 수당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소득이 잡혀서 기준에 5만 원 초과했다 그래가지고 보험료가 20 얼마가 나오고 이런 경우가 봤어요. 피부양자 탈락하면서 그 피부양자 탈락하면서 자기 집 있는 재산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건강보험료가 20만 원이 넘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양자 요건을 관리하기 위해서 재산이야 뭐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뭐 집값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시 가격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소득 부분 쪽은 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다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 부분 쪽에 그 경계선에 걸린 부분 쪽을 조절을 하고 그 지금 피부양자 하더라도 혹시나 다른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들어오거나 할 때 이 부분들을 미리 체크해서 줄이거나 다른 소득의 형태로 바꾸든가 이렇게 조절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 부분에 대한 어떤 선택과 판단 기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다음 편도 저희가 건강보험을 할 겁니다. 근데 어떤 걸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퇴직했을 때 4가지 자격이 있었었는데 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 그 다음에 재취업해서 다시 직장가입자, 그 다음에 지역가입자잖아요. 그 나머지 부분 쪽, 피부양자 이외의 나머지 자격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폭탄이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밸런스 자산연구소 김진영이었습니다.